자, 여러분, 이 강의의 주요 흐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복습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자,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로 연결되는 흐름이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한번 묶음을 해볼 거냐면요. 요렇게 한 묶음을 할 거고요. 자, 요렇게 한 묶음을 할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구분해 보았는데요. 자, 여러분 혹시 공통점 연결해 볼 수 있겠나요? 자, 민족 구성에서 한번 공통점을 정리해 볼까요? 그렇죠. 송나라하고 명나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족이라고 부르고 있는 민족 중에 하나였고요. 자, 원나라, 청나라는 그렇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후금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유목민족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굳이 배웠던 내용을 가져와서 복습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죠. 우리가 앞으로 명나라에 하고 청나라의 부분을 배울 텐데 사실 송나라의 정치적인 지향점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이 관통되는 명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다. 원나라하고 청나라는 엄밀하게 민족 구성은 다르나 그 유목민족의 공통적인 특징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원나라하고 청나라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선생님 보통 수업했듯이 자, 학습지 내용을 볼 겁니다. 그래서 요 명나라는 여러분이 이미 많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간략하게 이야기만 빈칸 위주로 해볼 테니까 여러분은 청나라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이 강의를 활용하면 더 좋겠습니다. 자, 먼저 홍무제. 자, 홍무제는 명나라를 세운 사람이죠. 자,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었냐면 이 사람 이름이 주원장으로서 결국에 원나라의 도장을 찍겠다, 원나라의 멸망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 자체가 담겨 있고요. 조선은 치면 태조, 나라를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명태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원장 내지 홍무제라고 지칭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1368년에 명나라라고 하는 국가를 세웠고요. 조선이 1392년인 걸 확인해 보면 사실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 자체가 이 명나라로부터 국호를 수여받은 겁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달라라고 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를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조선이 그 이후에 등장한 국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하고 연결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자, 선생님이 이 사람의 출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빈민 출신 내지 뭐 스님 출신, 나아가서 도적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봤던 건 대대적인 숙청이었죠.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출신 자체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자기 아래에 이제 서열 다음에 해당되는 재상들의 자리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이 사람 출신 자체가 워낙 낮다 보니까 열등감을 갖고 있기도 하고 황제권을 강화하고 있는 방향에서 재상의 존재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자, 관료 감찰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왜 우리 조선 시대로 치면 왜 암행어사 출두야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겁니다. 관료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태만하고 있지 않은지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서 그럴 경우에는 뭐 숙청을 단행하기도 했었겠고요. 자, 이갑제라고 하는 건 뒤에서 자료에서 한 번 더 볼 수 있는데요. 110개의 집을 하나의 집단 1, 2로 묶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110호의 장을 이제 리장이라고 해서 이 리장이 이 110호를 기준으로 해서 뭐 치안이나 뭐 세금을 중앙에 납부하는 것을 돕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를 초기에 만든 단계이기 때문에 세금을 원활하게 중앙으로 납부하게 돼서 경제적인 부분을 잘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홍무제 입장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봤던 송나라, 명나라의 흐름을 여기서 한 번 더 끄집어 볼 수 있겠는데요. 한족의 문화의 방향성을 들고 가는 겁니다. 원나라 때는 그 몽골인 제일주의라고 해서 물론 과거제가 실시되었겠지만 잘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가져와서 한족만의 문화를 가져옵니다. 한족들은 주로 뭐 경학, 뭐 유교학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달달 외우거나 글 쓰는 능력이 뛰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져오는 거고요. 국가 공무원 시험 제도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유교라고 하는 것은 6가지의 기본적인 유교 질서 내지 통치에 관한 내용들을 발표하는 겁니다. 이 또한 한족의 통치 방향을 마찬가지로 송나라 이어서 명나라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유교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통치 방향성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언급해 볼 황제는 영락제인데 사실
본래 황제가 아니죠. 무슨 말이냐? 왕이 찬탈에 성공해서 황제에 오른 사람으로 조카를 제거했죠. 조카 건문제라고 하는 사람을 제거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고요. 원래 명나라가 선생님 자꾸 발음을 잘못하네요. 명나라가 세워질 때 수도가 남경이었습니다. 오늘날 난징 지역으로서 남쪽에 수도가 있었는데 이 영락제가 그 번왕 시절에 그 왕자였을 시절에 그 홍무제의 명령을 받고 북쪽 지역에서 유목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이걸 막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쿠데타에 성공한 직후 자신의 세력 근거지인 북쪽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고 이것을 일명 우리가 북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현재도 중국의 수도가 베이징인 만큼 명나라 때 베이징 천도가 중요하겠죠. 물론 우리 원나라 쿠빌라이 칸 때도 대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베이징이 수도였기 때문에 이미 이 지형 자체가 중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고요. 자, 왕위를 찬탈했기 때문에 자기가 국가를 잘 이끌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원정을 많이 떠납니다. 북쪽으로는 몽골, 남쪽으로는 베트남을 복속하는 데 성공하고 있고요. 자, 선생님이 여기서 강조했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죠. 자, 이슬람 출신의 환관인 정화를 통해서 바다 밖으로 뻗어나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배를 만들어서 외교적인 질서를 통해서 명나라 아래의 국가들을 많이 모집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명나라의 위대함을 알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영락제 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은 영락제 이후에 다양한 황제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명나라에 한 15명 내지 되는 황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남경에는 명 13령이라고 해서 13명 정도의 황제가 있고, 북경에는 이제 영락제의 무덤이 있고, 이제 건문제는 이제 시체를 찾지 못해서 이제 무덤이 없는 상태이긴 한데요. 지금 여러분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영락제 이후에 다양한 황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바로 쇠템의 멸망을 이야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다룰 만한 황제들의 업적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전공적으로 보면 배워야 할 내용들은 무궁무진하겠죠. 자, 바로 건너뛰어서 쇠템의 멸망으로 오면요. 자,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환관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내시들에 해당되는데 이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고요. 선생님 두 가지 정도의 예를 들었었죠. 황제가 지방에 뭐 명령과 같은 거 문서를 보내는데 거기에 환관들도 자기의 의견을 적어서 뭔가 정치적인 입김을 발휘하게 됩니다. 황제가 지방관이나 지방의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황관도 황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면 국가가 엉망진창이 될 거고요. 명나라 중기부터 그 황제에 오르려고 하는 왕위 갈등이 끊이지 않게 되면서 황관을 이용합니다. 황관을 통해서 뭐 음식에 뭐 독을 탄다든지 뭐 이런 암살이 끊이지 않는 환경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환관의 도움으로 황제에 올랐다면 환관한테 뭐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관의 권력이 자꾸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북과 남에서 외적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네 글자로 북로남해화. 자, 외부 이민족이 쳐들어오면 당연히 재간이 없죠. 왜? 지금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까지 괴롭히게 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명나라 이제 중후반기를 넘어가게 되면 일본 세력들이 전국 시대를 끝내고 이제 조선으로 쳐들어오게 되죠. 그에 따라서 명나라도 이제 위협감을 느끼게 되면서 군대를 부랴부랴 구성을 해서 조선으로 파병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명나라 입장에서는 엄청난 군사, 경제적인 부담을 지출했기 때문에 자, 이것을 통해서 명나라가 쇠퇴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나라가 돈이 없어요. 결국 국가를 통치하거나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 나간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돈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자, 백성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나라가 괴롭히니 아우 힘들죠. 그래서 대표적인 반란 중에 우리가 이야기해 볼 것은 이자성의 반란이었다. 그래서 명나라가 1644년 멸망하면서 약 280년 동안 운영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자료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친구들 같이 보면 좋겠죠. 자, 여기 홍건적 왜 나와 있죠? 누구의 출신이 홍건적이었죠?
그렇죠, 여러분. 주원장의 출신이 홍건적이라고 하는 도적대였습니다. 원나라 말기에 일어나게 된 신흥 도적대 집단으로서 붉은 계통의 옷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종교 자체가 독특하죠. 백령교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미래 부처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혼란하니까 홍건적에 가담해서 너도 원나라를 멸망시키는데 기여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홍무제가 지방 통치 강화를 위해서 경제적인 부분과 연결되죠. 실시한 이갑제. 자, 그리고 6개의 유교 통치 방식, 한족의 통치 방식을 그대로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원론적인 이야기고 유교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당연한 내용이겠습니다. 웃 어른이나 부모의 말을 잘 들어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 뭐 이런 이야기 보이고요. 자, 오른쪽에 이 건물 뭘까요, 여러분? 이걸 바로 자금성이라고 합니다. 자, 자금성은 누가 쌓았느냐? 자, 아까 봤을 텐데, 자, 여러분, 영락제가 쌓은 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찬탈에 성공한 이후 자기의 근거지에 새롭게 궁성을 쌓아서 여기서 뭐 업무를 본다든지, 뭐 주변국의 뭐 외부 침입을 막는다든지, 뭐 그런 역할을 했던 도성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뭘까요? 뭐 경복궁 정도로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자, 요거는 뭘까요, 여러분? 자, 요거 잘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천안문이고요. 이 천안문도 아까 봤던 그 자금성의 일부에 해당됩니다. 금색의 지붕으로 쌓은 것이 특징이겠고요. 우리 이전에 수업 한번 한 적 있는데, 이 사람은 마오쩌둥이죠. 자,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이 단상에서 건설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이 사람 사진, 사실은 엄격하게 사진 아닙니다. 그림이 걸려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천안문과 자금성도 같이 연결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는 것이 명나라 사진 자료다라고 해놓고 선생님 2명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자, 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설마 같은 사람은 아니겠죠? 그쵸? 여러분 이미 생각해 본 친구들 좋습니다. 둘 다 홍무제로서 원래 홍무제의 모습을 왼쪽의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못생긴 얼굴을 갖고 있었는데 황제에 올랐으면 그 못생긴 얼굴 그대로 두기 싫잖아요. 그쵸? 그래서 황제에 오른 다음에 궁정 화가를 통해서 위엄 있고 멋있는 모습을 초상화로 남겼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청나라를 다뤄보게 될 건데요. 우리가 명나라, 청나라를 여기서 한번 비교해보고 가면 이해가 조금 더 쉽겠습니다. 그래서 명나라의 제국이 이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뒤이어서 배울 청나라 때는 외부 세력으로 팽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쪽 내지 북쪽, 나아가 동북쪽 지역까지 진출하고 있는 과정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 지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청나라의 영토가 굉장히 넓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지도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개의 지도를 비교해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영락제 때의 정화의 항해를 언급하고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 이야기해 볼 주제는 한 2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배 타고 아프리카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초원일 때 동물 하나를 끌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물은 여기서도 표현되시듯이 상상 속, 신성 속의 동물이었기 때문에 이 동물이 명나라에 들어오는 순간 영락제가 내가 얼마나 통치를 잘했으면 하늘에서 이런 동물을 보낸단 말인가 감격을 했다라고 하고요. 지금 우리가 다음에 진도를 나가다 보면 대항해 시대니 뭐 신항로 개척이라고 하는 내용을 배우게 될 겁니다. 보통 콜럼버스의 배랑 많이 비교하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바스쿠 다가마라고 하는 사람의 배하고 정화의 배를 비교해 놨습니다. 과장에서 비교하면 한 10배 정도가 난다라고 봐야 될까요? 뭐 면적이나 그 길이의 차이도 엄청났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봤을 때는 신항로 개척보다 더 먼 거리를 이 대항해를 통해서 뻗어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명나라 한번 다뤄봤고요. 바로 넘어가서 청나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나라에서는 한 5명 정도의 황제를 언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청나라를 세운 사람은 누르하치로서 청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태주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고 있겠고요. 자, 사실 이 청나라 자체는 여진족이 세웠다고 했죠.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여진족이 가장 넓은 개념인 거고 그 안에서 좁게 보면 이들을 만주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북쪽 지역에서 뭐 몽골인이 거란을 제외한 일반 민족을 여진이라고 부르고 있었고 이들이 한반도 북부 만주 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들을 만주족이라고 칭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여진 세력들이 금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웠죠. 근데 이게 멸망되고 다시 등장을 했기 때문에 하나의 여진 계통이었잖아요. 그래서 후금이라고 하는 용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1616년에 세워진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국가의 이 명칭이 청나라가 아니었다. 후금이었다. 라고 하는 거고 바로 그 다음에 황제인 홍사이지 때부터 국가의 이름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서 보면 국가 이름이 청나라로 바뀌게 되는 과정 볼 수 있고요. 북쪽으로 계속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몽골, 원나라하고 청나라 거의 비슷하다라고 평가했는데 그들 내부에서도 서로 차이성을 두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와 관련된 부분은 조선을 침략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호란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제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알고 있을 거고요. 여러분 혹시 병자호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친구들은 영화 남한산성 있거든요. 그거 한번 예고편이 됐든 영화를 시청해 보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보면 이제 세 번째 황제를 언급하는 사람이 강희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나라의 전성기라고 표현하게 되는 그런 황제가 될 겁니다. 자, 강희제 때는 3번의 난이라고 하는 걸 진압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3번의 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이쪽 줄 좀 지워보고 해볼까요? 자, 3번의 난이라고 하는 건요. 이제 청나라 후금이 건설되는 과정을 보면 이 한반도 북부에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만주족이잖아요. 얘네가 이제 명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길목이 필요합니다. 이 길목 중에서 이제 세 개의 번이 있어요. 뭐 이름을 보면 오상계, 상가의, 정경충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명나라의 지방 통치 세력으로서 이 지역 일대를 장악하고 있다가 후금 세력이 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오히려 협조를 해서 길목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얘네가 조력자인 거고요. 명나라 입장에서는 배신자인데 청나라가 어쨌거나 얘들의 도움으로 국가를 세우게 되었으니까 이 독자적인 세력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영토 안에 명나라 잔존 세력이 지방 세력으로서 남아 있었던 것이죠. 독립적인 국가처럼. 청나라가 황제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요 세 개의 번이 이제 장애가 됩니다. 불편해요. 그래서 강희제는 명령을 내립니다. 너네 3번을 철수해라. 권한을 내려놓아라. 라고 했더니 3번이 거부해요. 근데 거부하면서 얘네가 되게 재밌는데 명나라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라고 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명나라 무너뜨려 놓고 다시 명나라 부활시킨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협조하겠습니까? 잘 되진 않죠. 그래서 바로 진압을 당하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강희제의 권력이 더 강화되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명나라 세력이 이제 완전 멸망을 하게 되면서 명나라 왕실이나 그 청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어, 중국 본토 앞에 있는 요 섬나라로 도망을 가죠.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이를 우리가 일명 대만이라고 하는 용어로 쓰게 되잖아요. 타이완, 요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일대에서 이제 항청 활동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정치 세력이 3대에 걸쳐서 크게 이제 활동을 했었고요. 자, 요 세력 모두를 이제 진압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청나라 초반기에 바다 밖으로 백성들이 뻗어나가는 걸 제한했습니다. 이걸 이제 천계령이라고 해요. 우리 명나라 때 해금 정책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용어만 다른데요. 자, 근데 이것을 해제시켜버립니다. 너네 바다 밖으로 나가도 좋아. 해상무역에 참여해도 좋다. 왜 그런 거죠? 강제의 자신감입니다. 그 청나라의 세력이 권력이 어느 정도 강화되었기 때문에 너네 밖에 나가서 반청 세력 뭐 연합해서 쳐들어와 봤자 우리 다 막아낼 수 있어. 별거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타이완 복소 그리고 해금령에 대한 내용이 보이고 있고요. 이 네르친스크 조약은 뒤에서 우리가 사진 자료 보면 더 자세한데요. 요 러시아 영토하고 인근에서 이 네르친스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나라 영토 비해서 청나라가 팽창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러시아랑 이제 경계를 맺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쳐들어와서 영토가 좁아지면서 조약을 맺은 게 아니라 얘네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르친스크 지역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갑니다. 자, 바로 옹정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옹정제는 군사기관과 관련된 군기처를 설치하게 되는데, 원래는 국가일을 그 청나라 초반기에는 의정왕 대신회의라고 해서, 여기 이름에서 보듯이 회의체죠, 회의체. 황제가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 명의 국무 대신이 와서 국가일을 결정하다 보니까 황제권 강화에 이제 걸림돌이 되고요. 그래서 황제권을 강화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국가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군기처라고 하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서, 여기는 사실 군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었는데, 황제의 거처 앞에 요 군기처를 설치해서 필요한 일을 긴밀하게 연결해서 의정왕 대신회의 대신 이 대신회의의 역할을 대체하게 되는 그런 행정기구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하고 카흐타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뒤에서 한 번 더 지도를 볼게요. 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여기가 이제 네르친스크고 여기가 이제 카흐타입니다. 그래서 비슷하면서도 시기의 순서가 맞물려 있어서 여러분 헷갈립니다. 그래서 네르친스크가 먼저고 카흐타 조약이 연결해서 체결되고 있다. 러시아하고 북쪽의 영토를 결정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새로운 화의 사상을 정립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빈칸에는 도덕성이라고 적어 볼 겁니다. 이것도 뒤에 교과서에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중화사상, 화의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을 통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민족은 한족이 되겠죠. 청나라 입장에서는 유목민족이고 한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민족 가지고 화의사상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을 가져오는 거죠. 즉,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과 같은 한족이 아니라 군주가 도덕성을 갖고 덕을 갖고 통치하고 있느냐, 백성을 사랑하느냐, 열심히 통치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청나라가 상대적으로 만주족으로서 중국 본토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 소수였기 때문에 다수의 민족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들의 정당성, 합리화를 가져와야 했는데, 그러한 입장으로서 도덕성을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추가로 적어볼 수 있는 친구들 적어보세요. 대의 강미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요 책 안에 요 중화사상의 새로운 논리를 적은 거고요. 옹정제가 함부로 논리를 강요하고 가져온 게 아니라 명나라 출신의 학자인 중정과 대화와 토론 속에서, 야, 너는 명나라가 멸망된 지 벌써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왜 명나라가 좋다라고 하고 있느냐,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너 한번 확인해 봐라, 나하고 한번 이야기해보고 만주족이 왜 우수한지를 느껴봐라, 이런 과정의 결과로 이런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륭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건륭제는 밖으로 그 영토를 많이 팽창하게 되는데, 선생님 보통 수업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사람이 스스로를 10번의 큰 전쟁을 나갔고 여기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 십전무공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십전무공의 노인이다라고 표현하는데, 티베트, 몽골, 신장을 정복하고 있고요. 우리가 최근에 뭐 신장, 위구르 등의 뭐 독립 활동이 끊이지 않고 있죠. 바로 중국의 역사 흐름에서는 그 전까지는 독립된 세력을 유지해오고 있다가 청나라 건륭제 때 복속 내지 정복을 당하게 되면서 강제적으로 통치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리 독립 운동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맥락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건륭제 때 중국식, 청나라식 그 지식을 모두 총망라해서 정리합니다. 일명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고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송나라나 명나라에서 이야기한 한족 중심의 유교 통치와 관련된 그런 지식들은 배제해서 만주족의 입장이 담긴 지식들을 정리했겠죠. 그래서 중국 시대의 사회 문화, 뭐 지식 전반에 걸친 모든 것을 국가적으로 정리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청와대나 행정부에서 국가의 모든 뭐 지식과 문화, 사회 현상을 정리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한번 볼까요?
지배 방식에 있어서 강경책과 회유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언급을 듣지 못했을 건데요. 수업 시간에 마땅히 시간이 잘 되지 못해서 다 다뤄보진 못했습니다. 즉, 그 만주족이 한족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혹은 한족 외에 중국의 여러 민족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군사적인 부분과 관련돼서 야, 너 이렇게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따라와 라고 하는 부분과 야, 너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해도 한번 해볼래? 라고 하는 부드러운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채찍질과 당근책을 모두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변발과 호복이라고 하는 중국 만주족의 풍습을 강요하고 유교와 관련된 부분을 탄압하고 청나라의 지식을 강요했었죠. 자, 그런데 한족 세력들을 네, 관리로 등용하기도 하고 한족 나름의 전통 문화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요게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하고 가장 큰 거냐면요. 원나라랑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원나라는 한족이라고 하는 그 남성인들을 포용하지 못했던 반면에 청나라 만주족은 이런 것들을 잘 포용하고 있는 것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청나라 황제 한 5명 정도 다 알아봤고요. 여러분 좀 재미삼아 이것도 교과서에 없는 자료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변발이라고 하는 머리입니다. 우리가 변발하면 일반적으로 청나라식 변발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청나라식 변발뿐만 아니라 다른 식 변발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변발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 왼쪽은 원나라식 변발이고요. 앞머리하고 옆머리가 있는 거죠. 청나라식 변발은 뒷머리만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재미삼아 참고해보면 여러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자료인데요. 자, 청나라가 군사력이 뛰어냈다, 뭐 유목민족이 뛰어냈다라고 하는 부분이 말 타는 데 능했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런데 그 나아가서 군사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뭐 그냥 밀어붙이고 싸우기만 하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 조직력까지 뛰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군사를 뭐 A부대, C부대, 뭐 D부대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을 편성해서 이 A부대는 뭐 D 지역을 점령하고 뭐 B부대는 뭐 F 지역을 점령하고 이런 조직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중국 전역을 지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까 봤던 지도하고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명나라 영토가 이 정도라면 신장 위구르 북쪽 지역으로 진출하고 있고요. 이 네르친스크하고 카흐타 여러분이 비교를 해보세요. 자, 네르친스크는 강희제 때고요. 카흐타는 옹정제 때입니다.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헷갈려서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로 많이 묻는 부분이고, 자, 우리가 기타적인 부분을 이야기한 것은 여기를 복습하는 데 성공했었죠. 언제였죠? 자, 강희제 때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교과서 자료 빨리빨리 넘어가 봅시다. 자, 새로운 화이 사상의 정립. 자, 아까 새로운 화이 사상의 정립 이야기했죠. 이 사람 누구죠? 태어난 곳이 중원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중화와 오랑캐를 구별할 수 있겠는가? 바로 옹정제입니다. 대의강미로 군주의 도덕성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도 기존에 이제 명나라의 계통을 이어받다 보니까 그 소중화라고 하는 사상, 뭐 쉽게 이야기하면 조선이 세계 2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질서 체제가 무너지는 과정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이것도 교과서에 없어서 선생님이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한자나 요 영어 읽어보면 이 사람 강희제입니다. 강희제. 자, 그리고 이 사람 아까 교과서에서 지도 봤죠? 옹정제고요. 자, 오른쪽에 이 사람은 권룡제입니다. 선생님 뭔가 비슷한 것 같아요. 뭐가 비슷해? 뭐 옷이 비슷한가요? 아니요. 생김새가 비슷합니다. 자, 왜 그런가? 라고 하면 강희제는 할아버지고요. 옹정제는 아버지고 권룡제는 손자입니다. 그 계통이 쭉 이어져 오고 이 3대에 걸쳐서 청나라가 가장 크게 발전했다라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업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연장선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선생님 바로 문제 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문제 풀지 않았으면 일시정지하고 문제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생김새 자체가 하나의 힌트고요. 뭐가 있나요? 수도 베이징, 몽골, 베트남 공격한 거 어디였더라? 자, 일단 명나라고요. 명락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찾아냈을 거라고 믿어요.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자, 이것도 생김새가 힌트긴 한데요. 자, 사실 생김새에서 힌트를 주기보다 요 대화문에서 힌트를 준 겁니다. 자, 여러분 반드시 문제 안 풀었으면 일시정지하고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줄에 제상직 폐지. 자, 즉 명나라를 세운 홍무지였다. 자, 즉 정답은 3번입니다. 이갑재 실시 시하고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까지 해서 사실 다 명나라, 청나라 배워본 거고요. 여러분 그래도 헷갈릴까봐 요거 하나만 반드시 점검하고 가세요. 자, 명나라, 청나라 흐름을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홍무제는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안을 신경 씁니다. 뭐 이갑제, 유구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여름지역 밖으로 뻗어나가죠. 뭐 몽골, 베트남, 나아가 정화에 항해 원정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중간에 황제들 다루지 않습니다. 바로 세태빈 멸망으로 가고 있고요. 명나라의 발전 흐름 보면 초반에 전성기였다가 그게 꺾이는 과정 볼 수 있습니다. 280년의 역사가 오래 가지 않았고요. 자, 청나라 일명 후금 만주족에 의해서 세워진 국가죠. 누르하치가 세웠고요. 홍타이지가 국호를 바꿉니다. 조선을 침략하기도 했었었죠. 자, 강희지대 전성길 맞습니다. 할아버지죠. 뭐 네르친스크 조약이니 3번에 난 대만 평정까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의 아들 옹정제태 카흐타 조약 내지 군기처 설치의 내용도 있었고 여러분 더 자세하게 보면 황태자 밀건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걸륭제태 손자로서 집전무공의 누인이었죠. 나아가서 사고전서라는 책을 편찬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그 이어서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데 우리가 배운 부분에서 청나라 역사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고 있다. 정점을 찍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명나라, 청나라 수업은 여기까지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습하고 또 5반 친구들 수업 내용 한 번 더 공부하고 새롭게 배워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